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은입니다. 자, 오늘은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기차 관련주들의 강세, 그리고 게임주들의 강세로 이 코스닥 시장에서 1% 넘는 상승세가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 접수하고 있는데요. 전화는 02-377-220-269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는 댓글입니다.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황민혁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보면 전기차 관련주들이 이제 오랜만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수소차, 현대차에서 수소차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힘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히면서 수소차 쪽이 확 지금 밀리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수소차 좀 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전망을 했는데 이게 확 비틀어져가지고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뭐 수소차에 대한 얘기도 이제 많이 해드렸었어요. 네. 이미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고 아직 전기차도 기술이 완전히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를 다시 또 넘어간다라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좀 먼 미래라는 거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10년 전에도 계속 전기차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10년이 넘어서야 전기차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한 거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이 완성차 업체들이 그동안 전기차에 투자를 했는데 그 생산 라인 자체를 다 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전기차에 대한 인프라 아직 확충이 안 된 상황에서 수소차를 또 넘어가기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일종의 테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일종의 테마고, 그리고 뭐 5G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나서 살아남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결국은 그 당시에는 시세가 많이 나왔어도 그 이후에는 결국은 또 꺾이게 되어 있다. 이 부분을 사실 여러분께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기본에 충실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종목들의 매수에서 만약에 큰 손실이 났다. 그런데 그 종목들의 대부분이 뭐냐면 일종의 테마예요. 결국은 이제 지난해가 2020년도의 경우에도 사실 백신 관련주라든지 진단키트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었죠. 하지만 그만큼 그 종목으로 손실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리고 수소차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고 올라갔다가 결국은 굉장히 많이 빠지잖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있었어요.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 이런 종목들도 결국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종목들이 대부분 다 테마주들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는 거지. 사실 여러분들 뭐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을 많이 사서 큰 손실을 보시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결국 그 종목들은 또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올해 지금 연말이잖아요. 연말이고 내년 2022년도를 또 준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도 마치 그런 내년에는 또 어떤 테마가 또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그런 테마주들도 찾고 있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테마주들 역시도 우리가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기 위해서는 미리 움직이기 전에 만약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미 시세가 나고 나서 따라붙는 경우들 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지금 내년도를 생각하게 된다면 사실 우리가 신기루 마치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듯이 그런 테마주들을 쫓기 아니라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그리고 또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사실 지금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가장 큰 키워드가 뭐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큰 화두가 됐던 그런 키워드였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습니까? 테이퍼링이었어요. 올해부터 테이퍼링이 시작된다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테이퍼링과 그다음에 백신 이 두 가지의 그 키워드로 인해서 시장이 움직였던 장입니다. 그렇다면 올 초부터 해서 그 키워드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과연 뭐가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2022년도의 키워드는 뭘까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테이퍼링에서 바뀐 건 금리 인상으로 바뀐 거고요. 그 다음에 백신에서 바뀐 건 뭡니까? 먹는 치료제예요.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사실 어찌 보면은 공통선상 안에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 초에 그 키워드로 움직였던 그런 종목들이 내년에도 역시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께서 좀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테마주를 쫓기보다는 기본에 충실하자. 그리고 역시 그 기본에 충실하면 충실하신 분들이 결국은 끝까지 살아남아요. 그리고 또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지금 뭐 수소차에 대해서도 이제 떨어졌으니까 한번 담아볼까?
이때 노려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그런 종목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게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 내년에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수소 쪽은 정부와 또 이게 기업이 합심을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좀 강하게 드러냈던 사업인 만큼 이 보유하신 분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이 하방이 잡힐 때까지 악재가 사그라질 때까지는 지켜보셔야겠다라는 설명 드렸고요.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내년에도 이어가자라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롯데쇼핑요. 예, 롯데쇼핑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5천 원에 10%거든요. 예. 근데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요.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17만 5천 원에 10%면 지금 뭐 손실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멘토님.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안 돼요. 일단 롯데쇼핑 굉장히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맞아요. 그런 종목이고 제가 이제 그 백화점과 그 관련 기업들 많이 얘기를 정리를 한번 유독 해드렸잖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중에서도 이제 롯데쇼핑과 이제 현대 이쪽을 배제하고 백화점 쪽을 본다면 차라리 신세계 쪽으로 봐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 계속 설명드렸지만 이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한 건 최근에 하락한 게 아니에요. 올해 하락이 시작됐던 게 아니라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지속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사실 롯데쇼핑, 지금 연륜이 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롯데 백화점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가 또 이제 지나가면 다시 또 좋아질 거다. 이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사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론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청자분께서 매수하신 가격이 17만 5천 원이에요. 이 기업은 지금 언제쯤 매수하신 거예요?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쵸. 빠져나오고 싶어요. 이걸 지금 수익에서 빠져나오기는 힘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면. 수익에서 예.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근데 추가 매수를 해도 사실상 이걸 추가 매수해서 뭐 회복을 해서 내가 최대한 예. 손실을 줄이고 나오겠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고 해도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돼요. 차라리 지금은 이 종목 말고 현금이 있다면 다른 종목을 사시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래서 지금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가격보다 더 떨어졌을 때 하셔야 돼요. 최소한 이 기업은 8만 원 아래로 더 떨어져야 그때야 추가 매수를 해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8만 원 아래까지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것만 가져가세요. 그리고 차라리 현금을 다른 알았습니다. 종목을 사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고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KTNG고요. KTNG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매수가 83,800원. 예, 비중 15%입니다. 네, 83,800원에 15%. 알겠습니다. 요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아니요, 매수한 지 지금 몇 달 됐는데 이게 수익이 났던 건데. 네. 이번에 미국에서 그 담배 수입 끊으면서 급락을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그냥 오늘 말 조금 손실 났을 때 그냥 팔고 치워야 되나 아니면은 내일 배당을 받고 오늘 배당 지지하고 배당락을 맞아야 되나 지금 여쭤보려고요. 알겠습니다. KTNG를 일단은 뭐 수익을 왔을 때 챙기지 못하셨으니까 네. 그럼 그냥 이제 배당을 받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배당을 받는다. 사실 오늘까지 보유하게 된다면 배당을 받죠. 근데 배당을 받아도 배당락이 있어요. 그만큼 또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배당주에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배당을 받는다. 사실 배당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굉장히 장기로 가져가야 돼요. 그런 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다가 중간중간 배당을 받고 그냥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배당 투자라고 하잖아요. 배당 투자라고 하는 건 배당 전에 주가 상승을 노리고 미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오늘까지 보유했을 때 배당락 때문에 배당을 받는 만큼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죠? 올라야 되는데 왜 안 되죠? 자, 우리나라 지금 현재 기업들 중에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올라가는 종목들이 배당 준다고 해서 다 올라갈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만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또 올라가지 않는 종목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KTNG는 어떤 회사예요?
어떤 회사입니까? 이게 뭐 임상 요 담배 때문에 이번에 저기 맞아요. 미국에서 담배. 우리가 그 관련형 담배. 그리고 지금 뭐 전자담배도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네. 담배는 지금 사회적으로 어떤가요? 지금 권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계기 가져가고 싶은 생각이 오늘 사실 제가 그렇죠. 때문에 좀 네. 보고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거 배당을 받고 내일 배당 나고 받고 며칠 있다가 있으면 회복이 될란지 아니면은 지금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네. 목소리가 울려가지고 잘 안 들려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은 보유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지금 떨어져 있다. 그러면 차라리 배당을 받는 게 맞아요. 맞고요. 그리고 KTNG가 지금 어쨌든 사회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분위기가 지금 마련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한 효과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 한번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 기업은 올라왔을 때 빠져나오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올라갔을 때 빠져나오자. 너무 길게 가지 마세요. 수익이 나면 그냥 나오시면 돼요. 그래서 85,000원입니다. 85,000원 올라가면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도와드릴까요? JNK 히터 JNK터 매수가랑 비중은요? 7,700원에 15%예요. 예, 7,700원에 15%. 알겠습니다. 요거 이제 수소 관련주죠. 수소 충전소 관련주인데 이제 어떻게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요? 사실 저는 좀 답답한 게 네. 수소차 그동안 경고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지금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완성차 업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라인을 구축하는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전기차를 생산을 해서 수익이 그만큼 투자한 만큼의 돈을 뽑아내야 돼요. 네. 그죠? 그런데 회수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전기차 업체,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하는 업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그 마진이 안 났어요. 즉, 전기차를 팔아도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거죠. 이건 지금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국내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 이거는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효과 때문에 수익이 나고 있을 뿐이지, 아직 그 투자만큼의 돈을 벌어들이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새롭게 또 생산 라인을 수소차로 간다? 사실 이거는 너무 먼 미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방송에서도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수소차는 또 빠집니다. 빠지고 나서 언젠가 다시 또 시세가 오겠죠. 그거는 결국은 친환경 정책과 관련된 그런 테마로 한 번 또 묶일 수는 있어요. 사실 그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나중에 진짜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JNK 히터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할 수도 없어요. 추가 매수하셔도 안 됩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동안 거래가 들어왔고 이 거래가 지금 잡혀 있어요. 중간에 못 빠져나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량들은 빠지고 나서 한 번쯤 올려줄 때 그때 나오셔야 돼요. 근데 이게 수익이 안 나도 손실을 좀 줄이고 나오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저는 JNK 히터는요, 반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6,500원 기억하세요. 6,500원 반등 나오면, 예, 그때 다시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니면 방송을 통해서든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겠죠? 예.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에어부산. 에어부산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450원 15%. 2,450원에 15%. 알겠습니다. 이 종목이 어제는 굉장히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네요, 멘토님. 2,450원,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 그 이상 가능할까요? 2,450원이에요. 일단 지금 언제 매수하셨나요, 시청자분? 한 두세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세 달 되셨다고요? 예, 거기서 물을 한 두 번 타고, 네. 예. 어제 반등 나온 거 보셨죠? 예, 봤는데 그 일한다고 뒤늦게 봤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진짜. 일단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악재가 나왔어요. 그죠? 지금 악재일 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공주들도 미국에서 이제 올라가다 좀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어쨌든 오미크론 바이러스 이걸로 인해서 확산세가 많이 늘어나고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항공주한테는 지금 타격이 되고 있어요. 근데
사실 항공주라고 해도 에어부산 말고 또 다른 항공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에어부산 말고도 사실 지금 에어부산을 보면요. 굉장히 큰 적자를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항공주 중에 대표적인 그 기업 중에 대한항공이라고 아시죠? 그죠? 예, 대한항공도 매수를 했다가 네. 일단 일부 익절하고 나왔었는데 예, 에어부산이 가장 지금 많이 저평가돼- 떨어져 있어서 그죠? 예, 이 저평가와 고평가의 차이를 주가가 떨어져 있다로 보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실적에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저평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적이 적자잖아요. 그죠? 예, 적자인 가운데 주가가 떨어진다? 돈을 못 버니까 떨어지는 건 사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 어찌 보면은 선택을 좀 잘못하신 거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좀 불안한 부분이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지금 12월 달부터는 건드리면 안 돼요. 예. 왜냐면 내년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에어부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좀 좋은 기회였는데 이 기회 한번 놓쳤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일을 하시다가 또 올라갔는데 놓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 기업은 반등 나왔을 때 바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렇다면 오늘부터 해서 갑자기 주가가 올라갔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지금 매수 가격이 2,450원이에요. 그러면 2,500원에 그냥 걸어두세요. 걸어두세요. 예, 그냥. 그러니까 걸어두고 그 다음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기업은. 아시겠죠? 저는 저 빠져나오는 것보다 장래 가능성을 보고 그랬었는데 현재 실적은 안 좋아도 네. 앞으로 전망은 이런 가능성이 없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예. 기업이 지금 돈을 못 벌고 있잖아요. 예, 돈을 못 벌고 있어서 지금 자금이 지금 부족해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이 부족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증자를 하죠. 그죠? 예, 예, 유상증자. 이런 걸 하면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죠? 유상? 예, 예, 어. 차라리 이 기업을 장기적으로 본다면 차라리 어느 정도 재무 개선을 하고 나서 보는 게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 예. 리스크를 지금 그냥 안고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그냥 빠져나오고 나중에 어느 예. 정도 재무 개선 하게 되면 그때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아, 너무 성급하게 들어가지 예. 마세요. 기회는 많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두산푸얼셀 50,500원에 10%를 가지고 있어요. 예, 두산퓨얼셀 지금 55,500원에 10%.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많이 오늘- 당황하셨을 것 같네요. 네네. 두산퓨얼셀도 뭐 역시 수소 관련주잖아요, 멘토님. 네. 어떻게 한번 전략을 세워볼까요? 사실 이 기업은 그나마 아직은 괜찮은 게 뭐냐면 이 기업도 이제 상담을 해드렸을 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기업은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 이 기업의 주가는 일정 가격 안에서 계속 왔다 갔다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빠졌을 때 다른 기업들은 밑바닥에서 치고 내리잖아요. 근데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주가가 빠져도 일정 가격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5,500원에 지금 매수를 해서 가지고 계시다면 매수가하고 차이 얼마 안 나요. 얼마 안 납니다. 그래서 반등 나와서 매수가 위로 올라오면 그때 정리 잘 하시면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 네. 시장이 기업들은 분명히 악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악재가 나올 수 있는데 두산퓨얼셀이 단순하게 뭐 수소 테마, 단순 테마로만 움직인 기업은 아니에요. 이 기업 보세요. 실적이 납니까 안 납니까? 실적이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 테마로만 움직인 종목들이 아니면 어느 정도 옥석은 가려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 그냥 매수가 위쪽에서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지금 현재 55,500원이잖아요. 매수 가격이. 그럼 52,000원. 목표 주가 좀 낮춰서 최근에 올라갔다 빠지긴 했어도 아쉬워도 그냥 52,000원에 팔고 나오겠다 생각하시고 올라왔을 때 정리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네네. 네, 이해되셨죠? 네네.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예, 사마 알미늄이고요. 사마 알미늄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28,550원에 35%. 28,550원에 35%.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거죠? 한 두세 달 된 것 같은데요. 두세 달. 네네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수익 기회가 왔는데 팔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예, 지금 다시 또 좀 쭉 미끄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 번 더 예. 이제 좀 올라올까요, 멘토님? 알루미늄 관련주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격이라는 건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팥 가격 막 올라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네. 집에서 파를 심지 않았습니까? 팥테크라고 해서. 그런 것처럼 팥 가격이 많이 올라갔지만 결국은 계속 올라가지 않죠. 결국은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알루미늄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 가격도 많이 올라갔으면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금 가격도 많이 올라가면 또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 시세에 대한 그 가격이 주가에 이미 많이 반영이 된 상태라 사실 여기서는 올라갈 때는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가 결국 못 팔아요. 수익에서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기다리다가 또 과거 고점 때문에 저기까지 왔었는데 그때 팔 걸 후회 들잖아요. 그죠? 그럼 다시 올라오면 팔아야지. 하지만 그 기회를 또 안 줘요. 그래서 지금 사마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회가 남죠. 그죠? 어쩔 수 없어요. 이 후회가 남는다라는 것 자체는 모든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지금 보면 28,550원의 매수 가격이에요. 어쨌든 지난번에 뭐 많이 올라갔던 가격이 35,000원 막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저는 눈높이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어요. 눈높이를. 과거에 35,000원까지 넘어갔다? 나 그러면 그 가격 오면 팔아야지가 아니라 지난번에 35,000원까지 넘어갔지만 그 전에는 얼마였습니까? 이 기업이 고점이 45,000원이었어요. 그죠? 네. 그리고 네. 최근에 4만 원 부근에 한번 왔어요. 그죠? 네네. 근데 고점이 어떻게 되던가요? 점점 내려가요. 그죠? 점점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올라가면 또 고점이 또 내려갈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를 낮게 가져가셔야 돼요. 3만 원 목표 주가 드릴 테니까요. 올라왔을 때 정리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네,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콩밭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화승인더 7,600원에 30%. 오늘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화승인더 주가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추가 매수하는 거 괜찮을까요? 지금 가격적으로 많이 떨어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제 가격이 떨어졌지만 실적도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도 사실 올 초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가격이 하락한 뒤에 사실 별 반응이 없었던 기업이에요. 지금 보면 화승인더가 7,600원에 일단 매수하셨는데 7,600원 가격 굳이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지금 비중이 30%예요. 30%인데 추가 매수를 여기 더하면 가격 떨어진 효과를 감안해 봤을 때 최소 20%는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에 거의 50% 비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이 기업은 지금 7,600원 정도 가격이면요. 사실상 주가의 회복은 가능한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서둘러서 추가 매수를 해서 간다라기보다는 그냥 들고 가세요. 차라리. 그래서 추가 매수 더 이상 하지 마시고요. 7,600원 매수가 일단 목표 주가는 7,500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차라리 저는 그냥 끌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더 사지 마시고 차라리 다른 주식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시청자 SS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NHN 74,000원에 5%. 어제 절반 팔고 홀딩 중인데 수익 실현을 해야 할지 더 지켜봐도 될지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와, 이건 차트를 보니까 진짜 정말 잘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은 차트인데 어떻게 보세요? 또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이 기업은 사실 예전에 그 말씀드렸을 때 좀 길게 가져가야 뭔가 이제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올해 한 중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 결국 이제 올라갔지만 올라가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지금 매수한 가격이 보면 74,000원이란 말이죠. 근데 74,000원이면 지금 수익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수익 실현을 할지 아니면 더 지켜볼지. 여기서 곧바로 판단할 필요는 없고요. 이 기업은 사실 지금 변동성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 양봉이 잡혀 있다라는 건 이거는 새로운 기준점을 마련해 준 거예요. 시장에서. 이 자리까지 떨어졌을 때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를 시장에서는 단기 저점이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이 자리, 여기서 매수한 그 물량들이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 매물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기술적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이 기업은 오늘 저점 가격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저점 가격이 82,400원이거든요. 이 82,400원도 수익이잖아요. 이 자리만 지켜내주면
반등 시 9만 원 정도에서 정리하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시고 반등 시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필유여경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JNTC 1,500원에 10% 추가 매수할 시점을 모르겠어요. 고견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쭉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제 최근에 올라오고는 있네요, 멘토님. 추가 매수할 시점이 언제로 보이세요? 사실 그 JNTC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빠지는 게 굉장히 좀 무섭게 빠졌어요. 근데 무섭게 빠졌을 때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결국은 실적이거든요. 지금 적자를 기록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다시 바닥을 잡고 또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은 과거부터 장기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이제 올라갔다가 하더라도 갑자기 또 빠지면 이 기업은 6,000원, 5,000원까지 또 흘러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가능성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실적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매수를 지금 무리하게 들어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500원이잖아요. 이 기업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다른 종목을 사서 그걸로 인해서 수익을 내는 게 이거에 대한 회복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기업은 일단 들고 가시고요. 9,000원 목표 주가입니다. 9,000원 오면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장미님께서 인터플렉스 15,000원에 10% 지금 매도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최근에 한번 이제 굉장히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매물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도를 할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볼까요? 저는 당연히 정리해야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흔들렸어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인터플렉스를 보면 주의라는 딱지가 붙어 있잖아요. 투자 주의. 그리고 인터플렉스 딱 그 실적 오픈해 보면 어때요? 지금 적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재무정보 들어가 보면 이 기업의 그 재무정보를 봤을 때 부채 비율도 일단 100%가 넘어갔어요.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났어요. 부채 비율 역시도. 그 다음에 차입금에서 단기 차입금이 굉장히 많죠. 돈을 장기로 안 빌려줘요. 은행에서. 단기로 빌려준다는 건 뭐예요? 신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단기로밖에 안 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없다. 그러면 지금 이 기업은 결국은 제가 얼마 전에도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12월 달부터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되는 기업들은 적자가 누적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올 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그런 종목들은 가급적이면 접근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인터플렉스는 수익이 낮다면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리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서정임님께서 캠시스 2,530원에 10%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을지 손절이 답인지 아주 고민됩니다. 도움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고민이 많이 되는 차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보면 이 기업도 주식을 캠시스를 매수하셨던 건 그냥 단순하게 매수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 기업 지금 2,500원대에 매수하셨죠. 이 기업은 사실 전기차 관련주로 이 기업도 이름을 또 올렸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기대감으로 또 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업종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그 좋아진다라는 건 그 기업의 실적으로 반영이 돼야 돼요. 그런데 좋아지는데 실적으로 반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기업은 좋아지는 게 아닌 거죠. 사실 캠시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주력 사업 부분 자체가 카메라 모듈 쪽이에요. 카메라 모듈 쪽도 실적이 안 나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캠시스 같은 경우에는 2,500원대 매수하셨으면 사실은 이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도 올라왔을 때 왜 정리를 안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지금 9월 달에도 한번 시세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500원 부근에 한번 왔었단 말이죠. 매수가보다 낮지만 이때 한번 기회를 준 건데 사실 그때 놓치신 거잖아요. 이번에 다음에 기회가 올 때는 더 낮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 일단 2,000원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문의 주세요. 그래서 목표 주가 2,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 실시간으로 이렇게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전화 연결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장강 MNT 3강 MNT 매수가랑 비중은요? 22,300원이 10%. 22,300원에 10%.
알겠습니다. 삼강 MNT가 뭐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요즘은 조금 그래도 뭐 많이 떨어지지 않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내년도에 그 실적이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은 항상 연말쯤에 많이 해요. 기업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삼강 M&T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만큼 주가가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삼성전자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이제 반도체 그리고 SK하이닉스 반도체 2020년도에도 2021년도에 더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하지만 정작 주가는 올라가지 못하고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사실 내년이라는 그 날 자체가 아직 이제 좀 가까이 있긴 하지만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먼 미래이기도 해요. 그 안에 업황이 어떻게 변동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상황의 멘트는 거기다가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 그러면 지금은 사실 그런 기대감을 너무 크게 갖고 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매수 가격이 22,300원이에요. 그죠? 매수 가격 차이는 얼마 안 나요. 저는 삼강 M&T는 아직 시세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래서 23,000원 넘어가면 적정 그냥 어느 정도 수익에 만족을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23,000원 오면 그때 수익 잘 내서 빠져나오시길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반갑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롯데케미칼이요. 롯데케미칼 매수가랑 비중은요? 23만 1,000원에 30%요. 23만 1,000원에 30%. 네네. 알겠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이제 많이 떨어졌다가 요즘 올라오고는 있잖아요, 멘토님. 시장과 함께 이것도 조금 더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화학주 하면 어느 나라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떠오르십니까? 화학은 중국? 맞아요. 예. 철강 역시도 중국이에요. 그렇죠. 그죠? 근데 지금 최근 보면 중국의 경기가 좀 안 좋아요. 그죠? 화학 업종 역시도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화학 업종은 우리의 그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그 사업이에요. 모든 제품들이 다 그 화학 소재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분명히 또 올라가긴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청자분들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지난해 8월달, 7월달 이 시점에 이 기업은 지금 사놓고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가면 또 빠져요, 결국은. 지금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돌아설 수 있는 시기는 안 됐어요. 하지만 23만 1,000원 가격에 매수하셨다면 손해는 보고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이 기업은 아마 이런 부분들 생각 안 하고 매수하셨죠. 그렇죠? 예, 아니 제가 매수하고 네. 23만 9,500까지 갔는데 깜빡 이제 빠졌어요. 예. 그러니까요. 이 회사가 어떤 식의 업종, 이제 어떤 나라의 영향을 받고 어떤 식의 또 업황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안 하고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건 어쨌든 그렇게 높은 가격에 안 사서 다행인데 만약에 나중에 또 그렇게 비싸게 만약에 이 종목 비싸게 사면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을 매수할 때는 안 가요. 왜? 네,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25만 원 오면 그때 정리 잘하고 나오세요. 아니 본전까지 온 거죠? 25만 원 목표 주가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네. 아니 몇 달 걸리겠죠? 네. 기간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예. 아니 그냥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네. 종목 도와드릴까요? 세종공업이요. 세종공업 매수가 비중은요? 50%고 1,020원이요. 네, 50%고 220원. 네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지금 세종 자꾸 떨어져가지고 자꾸 사다 보니까 좀 많이 됐거든요. 예, 추매를 계속 하셔서 단가를 어느 정도 네. 낮췄는데 1200원. 어떻게 보시나요, 멘토님? 예. 사실 만 20원이죠, 지금. 만 20원에 네. 매수를 하셨는데 추가 매수를 계속했어요. 근데 세종공업을 매수를 이렇게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예. 어떤 점 때문에 이렇게 매수하시게 된 거예요, 시청자분? 한국경제 거기서 자꾸 수소차에 대해서 세종공업 네. 자꾸 천천하길래 좀 샀죠, 많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 세종공업이 어떤 이슈로 아마도 뭐 수소차 관련해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얘기를 예, 하셨을 예. 거고. 수소차 관련해서 그죠? 탄소 중립하고 근데 세종공업이라는 회사를 지금 시청자분께서 잘 알고 계세요? 이 회사? 평소에 잘 몰랐죠? 예, 예, 예. 몰랐잖아요. 몰랐는데 예. 지금 내 돈이 50%를 들어갔어요. 이 회사에. 누구를 예. 믿고? 내가 안면식 한 번도 못 본 사람이에요. 그죠? TV에서만 예. 봤을 뿐인데. 그 사람을 예. 믿고 계속 내 돈을 계속 쓴 거예요. 근데 예. 이렇게 손실이 나니까 그 책임은 내가 지금 다 떠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내가 예. 지금 더 힘든 거잖아요. 예, 예.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한다라는 건 저는 이렇게 봐요. 예. 내가 돈을 예. 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회사에 예. 돈을 빌려준다. 근데 예. 그 생각을 해보면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한테 돈을 예. 빌려줄 수 있어요? 내 소중한 돈을? 예, 네, 네. 빌려줄 수 있어요? 소중한 돈을 내 예. 모르는 사람한테? 못 빌려주잖아요. 못 빌려주죠. 예. 그죠? 근데 예, 내가 친한 사람들한테도 그 큰 돈은 못 빌려줘요. 예, 예. 그 모르는 기업을 그냥 무턱대고 샀다는 건 뭐냐면 모르는 예. 사람한테 그 돈을 준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주식을 그렇게 하면 결국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예. 세종공업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투자를 할 때 최소한 그걸 알고 사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회사에 투자했을 때도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냥 예, 예. 매수 시점도 예. 그렇고 추가 매수도 그렇게 많이 했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아, 이 기업은 그래요? 지금 보면 12,200원이죠. 예, 예. 일단 가격이 지금 뭐 계속 추가 매수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가격 차이가 많이 나 보이진 않는데 만약에 예.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예. 저는 이 기업은 일단은 목표 주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런데 예.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더 떨어져서 제가 제시해 드린 가격을 깨면 그때는 예. 최소한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이 회사는. 아, 예,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비중 줄여야 되는 가격 손절가 말씀드리면요. 예. 8,470원입니다. 예. 8,470원 이 가격만 깨지지 않으면 아직은 괜찮으니까 올라왔을 때 10,000원에 매도를 하시고요.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예, 이렇게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네. 네,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중앙에너비스 매수가 21,300원요. 예, 중앙에너비스 21,300원에 7%, 10%. 10%. 네. 예, 알겠습니다. 중앙에너비스가 뭐 오늘도 오르고 있고 요즘 뭐 네네.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워낙에 지금 꼬리가 되게 길게 달리네요. 최근 들어서. 네.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볼까요, 멘토님? 21,300원이에요? 매수가? 예. 네.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7월 달에 샀는데 제가 추가 매수를 하려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전에 뭐 미국의 큰 회사 뭐 거기서 불나고 하면서 또 오르고 그 앞전에 한번 오르고 네. 그래서 추가 매수를 못해서 못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쭉 갔는데 손절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 본전에 나올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해갖고 제가 멘토님과 엄청 온 방송을 다 챙겨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근데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추천을 안 드리는데. 그죠? 이 추천해서 산 게 아니고 제가 사실 다른 것 때문에 산 거예요, 이거는. 그래요. 지금 자 네. 보자고요. 그러면 네. 자,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이제 정유 네. 가격 뭐 유가도 막 올라가고 해서 이제 시세를 많이 또 받았던 기업이에요. 네.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그리고 화재 사건 때문에 이 회사가 뭐 그 수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결국은 그죠? 네. 네. 그러면 이게 눈에 찍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눈에 찍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네네. 보면 이 회사가 2020년도에 물론 2019년도 대비했을 때 2020년도에 뭐 좀 좋아졌네요. 하지만 네. 올해 보세요. 올해 지금 9월 달까지예요. 네. 그 9월 달까지면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지난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순이익이 얼마입니까? 3억이에요. 지난해는 192억이었는데, 그죠? 네. 영업이익은 그냥 1억이에요. 네. 크게 변한 게 있습니까? 없죠. 아니, 없어요. 없죠. 그죠? 근데 네. 주가는 어때요? 밑에 그냥 옆으로 계속 가고 있나요? 아니면 위쪽에 네, 네. 올라타 있나요? 올라타 있죠. 그죠? 아, 네. 그러면 이런 기업은 결국은 이슈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단순 네. 이슈만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런 기업은 올라오면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네. 21,300원에 매수하셨죠? 네. 그러면 매수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는데 사실 이 차트로 해석을 해본다면 시세는 네. 끝나진 않았어요. 시세는 아직 끝나진 네. 않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줄 텐데 이게 꼭 네. 매수가가 아니더라도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마지노선은 2만 원을 잡아드릴 건데요. 2만 원 넘어가면 정리하자라고 저는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2만 원 넘어갈 네. 때까지 좀 기다려보는 게 넘어가는 순간 낫겠습니까?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 다음에 이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다시 안 그럴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세요? 에코프로요.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135,510원. 비중은? 지금은 15%요. 네, 135,500원에 15%. 네. 알겠습니다. 오늘만 같은 흐름이 좀 이어진다면 우리 시청자분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텐데 일단 오늘은 강세고 당분간은 좀 더 어떨까요? 오늘만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도 사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가가 막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늘만 같으면 이런 생각을 하고 매수를 했는데 결국 올라갔다 또 떨어진 거잖아요. 지금 결국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기업은 2차 전지 쪽에서의 사실 어찌 보면 굉장히 또 대장주의 역할을 뭐 해왔던 그런 기업이고 시세도 사실 다른 기업들보다도 잘 나왔어요. 그리고 주가도 변동성이 별로 없고 그만큼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한 시세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도 오늘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매수한 가격보다 지금 떨어져 있어요. 자, 일단 말씀드리면요. 에코프로는 지금 15%예요. 매수 가격이 135,500원이고 매수가에서는 한번 기회를 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욕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목표 주가는 145,000원에 매수하셨지만 조금 더 위쪽으로 봐요. 14만 원. 그래서 올라오면 14만 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청자분. 매도해야죠. 그쵸. 네. 14만 오면 매도. 기억하셨다가 올라오면 잘 정리하세요. 근데 선생님, 네. 근데 일진 하이솔루스 이거에 상장하잖아요. 그거 다시 연락 주셔야 돼요. 지금 다른 분들 막 기다리고 계셔서 다시 한번 통화를 한번 연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다시 상담을 해드릴게요. 네, 그럼 14만 원까지 갈 수 있을까요? 14만 원 보고 갑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은 매도하지 마요. 네, 오늘은 홀딩이에요. 제가 딱 정해드렸잖아요. 14만 원까지 일단 기다려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냥 가져가는 네. 거예요, 지금은. 아시겠죠? 네. 네, 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기아 자동차요. 예, 기아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는 88,500원에 비중 10%다. 88,500원에 10%. 알겠습니다. 기아도 뭐 시간이 사실 문제죠. 멘토님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어찌 보면 시간이 문제다라는 건, 좀 성장하는 기업들에 좀 국한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 그 완성차 업체들이 성장주는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성장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전기차 쪽, 이제 새로운 자동차, 시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좀 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전기차를 팔아도 마진이 안 남는 구조예요, 아직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아직은 성장이라고 얘기를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이 기업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좋아요. 시장의 대표주잖아요. 그죠? 외국인들의 입장에서, 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 많이 알지 못해요.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미국의 기업 중에서 기억나는 기업 이름 얼마나 됩니까? 많지 않잖아요. 그죠? 애플. 뭐 이런 기업들 몇 개 없잖아요. 외국인들도 똑같아요. 알고 있는 기업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 기업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거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올 때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근데 지금 기아는요, 지금 매수 가격이 지금 88,500원이면 가격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매수가까지는 사실 9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를 잡아 놓을 수는 있는데 아마 그 전부터 매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89,000원 있죠? 89,000원. 89,000원 오면 저는 정리하고 나오자라고 의견 드릴게요. 예, 예. 네, 힘내시고요. 조만간 또 움직이면 잘 정리하고 나오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주신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장을 리딩하고 있는 키워드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에너지입니다. 내년 대선 직후 이제 전기와 도시가스 요금이 대폭으로 오릅니다. 전기료는 4월부터, 가스 요금은 5월부터 오를 것으로 보이고요. 또 여기 모멘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 쪽으로 이제 가스 공급을 중단을 하면서 지금 가스의 가격이 연초보다 800% 더 올랐다고 합니다.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한 시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성에너지 그리고 GSE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장 초반 대비했을 때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된 모습이고요. 대성에너지 16% 오르면서 9,9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시세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않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한꺼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5% 오르고 있고요. 22,6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2차 전지입니다. 내년에도 이 소재주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만한 그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2차 전지의 장비 그리고 원료를 수입할 때 무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런 모멘텀이 반영되기도 했고 이슈 플레이가 펼쳐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바로 한송네오텍인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호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이 자회사가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회사와 2차 전지 리드텍 제품의 공급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고 회사 측은 관련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현재 12%의 시세를 보여주면서 2,0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수급도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비엠 쪽으로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이 7거래일째 이 종목들을 사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특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마지막 키워드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일명 P2E 게임을 놓고 게임 업계와 지금 규제 당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문가들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P2E 관련한 게임 출시는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관련주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홀딩스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자회사인 컴투스가 메타버스 플랫폼인 컴투버스를 유튜브에서 최초로 공개했다라고 밝히면서 이 메타버스라는 모멘텀이 오늘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도 시세 높여가고 있습니다. 18% 오르면서 22만 2,40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우리 양시장의 텐션이 좀 많이 다르죠. 배당락일 그리고 폐장을 앞두고 거래소 쪽으로는 조금 관망세가 짙게 깔리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오늘 약하고 중소형주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힘을 더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양시장 6거래일째 빨간불 들어오고 있고요. 외인과 기관의 매수가 시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 들어오면서 3,000선에 회복합니다. 3,003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1.1% 오르면서 1,023선 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다양한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